반갑습니다. 조용유비TV의 봉기표입니다. 오늘은 이 볼보 XC60인데요. 이렇게 수입차가 한쪽 전체가 이렇게 심하게 사고가 많이 나면 수리 금액은 순정 부품으로 센터로 가면 얼마 나올까, 그리고 저희 같은 공업사에서 수리하면 얼마 나올까, 그리고 국산차로 비교했을 때 저기 안에 에쿠스가 있는데 그 에쿠스로 비교했을 때는 대략 수리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날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 차는 XC60입니다. 앞범퍼부터 이렇게 아벤다, 앞문, 뒷문, 뒤엔다, 뒷범퍼까지 전체가 다 긁혔고요. 이미 이거는 앞에 하체, 휠 타이어도 안쪽으로 완전 누워버려가지고 안에 하체까지도 싹 다 바꿨습니다. 조인트까지 다 바꿨고 로어암부터 해서 쇼버까지 싹 다 바꿨습니다. 이 정도 수리하면 서비스센터로 가면 얼마 나올까? 사실 이건 서비스센터 가면 수리가 안 됩니다. 이거는 중고차 값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정도 유지가 되는 차예요. 근데 이거 센터로 가면 2천만 원, 3천만 원 넘게 나옵니다. 왜 그러냐? 부품값만 해도 새 걸로 다 하면요, 안에 하체 계열만, 조인트하고 쇼바, 이 휠 타이어, 이 하체 계열만 부품값만 해도 최소 500 이상 나옵니다. 조인트만 해도 100만 원, 100 몇십만 원이 넘어가고 쇼바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에 로어암부터 해서 하면 부품값만 이 타이어 안쪽에 있는 부품값만 해도 500만 원 이상, 휠까지 하면 거의 6, 700만 원, 8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. 그리고 범버, 휀다, 라이트, 문짝 이거 부품값만 해도 또 한 400 이상 넘게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수리하고 그 다음에 디웬다가 이거 많이 찌그러졌거든요. 디웬다 이렇게 많이 찌그러지면 디웬다도 교환합니다. 센터 가면. 그러면 이 디웬다 부품값만 해도 한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. 200만 원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러면 이 정도로 박으면 센터 가면 부품값만 최소 거의 한 1,500 이상 나오고요. 공임도 1,000만 원 이상 나옵니다. 그러면 수리 비용이 차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전손 처리라고 해서 그냥 폐차를 시키는 게 나아요. 보험 처리일 경우에는. 근데 만약에 이게 자차 보험이 안 들어있다,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머리 아파집니다. 자차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수리하느냐? 일단 정비공업사에 왔는데 이 차는 자차가 없었습니다. 자차가 있었으면 뭐 센터로 들어가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차가 없어서 저희 공장을 소개로 찾아주셨었는데요. 일단 범버, 휀다, 라이트, 안에 하체, 문짝까지는 100% 교환입니다. 근데 이 뒤휀다는 이렇게 좀 많이 찌그러졌지만 부품값이랑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살리기로 했습니다. 일단 저희 같은 일반 공업사로 들어오면요, 새 걸로 하면 저희는 부품값은 순정부품 똑같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부품값은 새 걸로 한다면 이것도 부품값이 한 1,500 정도는 들어갑니다. 근데 그러면 차주님이 이거 수리하겠습니까? 그래서 저희는 중고 부품을 구해서 수리를 해드립니다. 뭐 서울, 전라도부터 해서 XC60이 정말 잘 없는 차량이라서 구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이건 구해서 작업을 합니다. 그래서 서비스센터에서 이게 견적이 한 2,500 나왔다. 그러면 부품값은 1,500으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센터에서는 수리 비용이 1,000만 원 나왔다. 그러면 저희 같은 정비공업사에서는 한 600, 700, 한 공임이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60% 정도, 70% 정도 저희가 조금 약합니다. 센터보다. 부품값은 동일하고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차주님이 그래도 수리 비용이 부품값이 1,500이고 공임은 뭐 한 6, 700이라고 하더라도 2,000만 원이 넘잖아요. 그럼 수리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. 그래서 저희는 부품값에서 확 줄여드립니다. 중고 부품을 이용해서요. 부품값은 거의 새거 부품값의 50% 이상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안쪽에 쇼바나 로어암 이런 하체 부품들이 부품값이 한 새거가 한 6, 700 정도 들어가요. 근데 중고로 구하면 200, 300 정도 이렇게 확 줄일 수 있고요. 범버, 휀다, 라이트, 문짝 이거 새거 부품으로 하면요, 값만 해도 최소 500 이상 나옵니다. 500 이상. 안쪽에 부품 몰딩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품을 또 중고로 구한다 하면은 한 200만 원대, 300만 원 이하로 또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부품값에서 센터에 가는 것보다 저희 같은 공업사면 부품값은 새거 순정 부품에 한 5분의 2 가격 정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. 공임은 센터에 한 60%, 70% 이상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총 수리비가 센터에서 2,500 나왔으면 저희 신호정비에서 작업하면 하체 작업부터 해서 중고품을 다 구해서 하면 1,000만 원대, 1,000만 원 이하로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. 1,000만 원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안쪽을 뜯어봐야 되거든요. 안쪽 뜯어봐서 또 다른 손상이 더 있으면 좀 추가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육안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리 나오면 하체까지 다 해서 대략 한 1,000만 원 선 생각됩니다. 센터가 2,500인데 신호정비로 들어오면, 대략 정비공장으로 들어오면 한 1,0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, 이 사이드미러까지도 이거 만든다 손상이 났습니다. 이 사이드미러 부품값만 해도 150만 원 이게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 가시는 것보다 일반적인 저희 정비공장을 찾아주시면 총수리 비용의 50%도 안 되는
2,500 나오는데 1,250만 원도 안 되는 수리 비용으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. 이게 수입차잖아요. 수입차는 부품값이 워낙 비쌉니다. 에쿠스도 이 라이트가 요새 많이 비싸요. 거의 100만 원 호가하는데요. 이렇게 이쪽 전체로 박았다가 하면 국산차 기준으로 하면 사실 센터 가면은 부품값이 한 700만 원, 600만 원, 한 절반도 안 됩니다. 부품값이 수입차에. 공임도 수입차 공임의 한 7, 80% 정도로 싸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로 에쿠스 기준으로 하면은 수리 비용이 센터에서 2,500 나오는 견적이면 에쿠스 견적이면 한 1,500 정도, 2,000이 안 나옵니다. 절반은 아니지만 60, 70% 저렴하게 안 나옵니다. 정말 수입차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. 꼭 자차 보험 드시고요. 1,000만 원 한 번에 이렇게 수리하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. 이 정도 박으면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 그냥 와 한쪽 전체 많이 긁혔나, 와 이거 짜노 이렇게 하지만 이 수리 비용 1,000만 원 얘기 들으면 진짜 1년에 1,000만 원 모으기 힘들잖아요. 이거를 차에다 써야 돼요. 그러니까 돈 없으신 분들은 수입차 타지 마시고 자차 보험 100만 원 더 업 된다고 해서 자차 보험 안 들면 진짜 큰일 납니다. 매번 드리는 말씀, 수입차 타시는 분들 꼭 자차 드십시오. 감사합니다. 봉대표의 토크타임. 오늘은 또 아파트 얘기해 볼게요. 지금 부산이 5개구, 뭐 김포, 뭐 또 대구 수성구 뭐 이렇게 조정제에 걸렸어요. 근데 걸리면서 풍속효과로 인해서 뭐 부산 경남 쪽에 있는 창원이 이미 많이 올랐고, 창원 옆에 있는 뭐 마산부터 그다음에 이제 진주까지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. 진주도 많이 오르고, 진주 오르면 옆에도 사천도 오를 거예요. 그리고 김포가 조정제 되니까 이제 일산 위에 있는 파주는 뭐 사실 그 북한 바로 밑에라서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지만 뭐 운정 신도시라고 해서 또 새 아파트들이 막 들어와요. 그래서 또 사람들이 새 아파트 수요 현상 때문에 또 거기도 오르고 있습니다. 전국이 지금 다 난립니다. 근데 아파트 값이 저는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많이 때려봐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어요. 근데 대신 떨어질 수 있는 이유,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건 금리입니다. 지금 금리가 낮아요. 많이 낮아요. 많이 낮아서 사람들이 뭐 신용대출도 뭐든 다 해가지고 주식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. 부동산도 마찬가지고. 집값이 떨어지려고 하거나 조정을 좀 받으려면 사실 금리만 올라가면 뭐 집값이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외부 충격. 금리하고 뭐 중국이 뭐 조금 약간 휘청한다거나 뭐 미국이 휘청한다거나 이렇게 좀 우리나라하고 간섭 있는 나라들이 휘청하면 외부 악재 그리고 금리 이 두 가지만 저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. 사실 금리가 뭐 대폭 인상된다는 신호가 안 나오고, 그 다음에 외부 악재 중국이나 이런 애들이 계속 뭐 안 좋다는 얘기를 하지만 아직 안 터졌잖아요. 약간 터지거나 이렇게 하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정부 정책으로는 이 집값을 잡을 수 없어요. 계속 꼬우고 풍선효과 올라가서 괜히 전국이 더 오를 거예요. 분명합니다. 근데 제 생각입니다. 믿지 마시고 일단 저는 금리라고 생각합니다. 집값이 떨어뜨리는 거는 정부 말 믿지 말고요. 정부가 떨어뜨린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떨어진다고 원상회복 한다고 한 지 1년 지났어요. 근데 그 이후로 몇십 프로 더 올랐어요. 몇 억씩 더 올랐어요. 정부 말 믿지 말고 그냥 금리, 그 다음에 외부 악재 이런 것만 보고 계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감사합니다.